안녕하세요, 노 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, 또 그런 고민들 많으실 테고, 또 사실은 지금 현금 부자들은 투자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주택은 아닌 것 같고, 또 다른 투자처로 꼬마 빌딩이 항상 거론되곤 합니다. 이 꼬마 빌딩은 최근 한 3, 4년 전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. 오늘은 그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꼬마 빌딩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, 이 꼬마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분명히 큰 건 아닌 것 같은데, 꼬마 빌딩이 뭔가요? 우선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으로 보통 한 50평에서 한 100평 정도, 연면적 한 100평에서 한 300평 정도 되고요. 보통 한 층수로 따지면 한 7층 정도 이하, 매매가는 20억에서 50억 정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꼬마 빌딩이라고 합니다. 부동산 상품 중에 이 꼬마 빌딩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상가하고 업무시설로 같이 사용할 수 있고, 그래서 임대 수입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처로 매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또 사실 최근에는 꼬마 빌딩의 그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또 시세 차익도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. 2017년도에 꼬마 빌딩이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서 굉장히 많은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어요.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좀 규제들이 좀 타이트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춤한 건 사실이고요.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제 고객들은 이 꼬마 빌딩을 아직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, 또 재투자하시고 싶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. 그만큼 투자 상품으로 가치가 있다는 얘기겠죠. 아니 뭐 남는 게 없는데 뭐하러 투자하겠습니까? 그죠? 역시 이 투자의 중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대출이에요. 대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자산가들이 지금도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. 자, 그럼 이 꼬마 빌딩에 투자할 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바로 수익률이죠. 하지만 지금 실제 금리도 좀 인상을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아주 높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. 한 4%대에서 5%대 정도 나오면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좀 더 수도권 쪽, 경기나 지방 쪽으로 가면은 5%에서 7%대 나오는 꼬마 빌딩도 많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서울이나 이 수도권 지역의 꼬마 빌딩에 투자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도 시 시세 차익인데요. 또 이 시세 차익은 지방보다 또 수도권보다는 서울이 유리할 것이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인데요. 세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발품을 파시고 임장을 다녀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상권이라든지 또 입지가 어떠한지, 건물의 형태가 어떤지,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, 또 건물의 연식은 어떻게 됐는지, 임차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보증금이나 여러 가지 임대료에 대한 임대 현황은 어떤지, 그리고 이 대지가 어떤 지역인지, 일반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, 이런 것들은 현장 분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. 단순하게 부동산 컨설턴트의 말만 듣고 그냥 투자하시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.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,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투자를 하면 뭐 어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, 4, 5층 이상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위에 층에 임차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에도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고요.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혹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그 엘리베이터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, 대략적으로 한 5층 건물이라고 했을 때 엘리베이터 공사 비용은 5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주 허름한 건물을 매수하셨다면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생각하셔야 되는데,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그 임대 상황을 꼭 체크 한번 해보셔서 임차인들 명도가 가능한지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잡는다고 쳤을 때, 그때는 임대 수익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수익률 계산 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대략적으로 한 평당 200에서 3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
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건축할 때 건축 비용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, 건축 비용은 뭐 물론 어떻게 건축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그냥 예상적으로 우리 보편적으로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평당 한 500 이상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건축주가 직접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축 비용도 좀 차이가 나니까요. 그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평당 50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.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한 250선을 생각하시면 돼요. 특히 그래서 요즘에는 유행하는 게 허스름한 옛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.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이 수익률 계산하는데, 이 사실 수익률 계산도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는데,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,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, 단순하게 또 컨설턴트가 말해주는 수익률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. 본인이 직접 한번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. 당연히 뭐 구입 비용도 들어가고요. 거기에 대한 뭐 컨설턴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중개 보수라든지,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실률도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. 항상 임차인이 다 차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실률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당연한 세금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도 계산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 꼬마 빌딩을 투자할 때, 그 다음에 건물을 매매할 때 당연히 대출을 활용을 잘 하신다면 좀 더 수익률도 높아지고 본인의 부담도 덜어줄 수가 있는데요. 요즘은 보통 건물가의 한 50% 정도를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 개인 사업자로 하실지 법인 사업자로 하실지도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, 건물을 매수하시기 전에 그 근처에 체크해 보시고, 또 근처에 뭐 다른 건물들에 가서도 좀 물어보실 수 있지만, 또 그 해당 건물의 임차인들한테도 이 건물의 상태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매입하지 마시고요. 꼭 그런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거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 아닐까 싶어요. 꼭 그 건물의 상황을 체크해 보실 때 주차장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. 자주식 주차장인지 기계식 주차장인지. 이 자주식 주차장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, 그 기계 타워에 넣지 않고 그냥 대지 위에 주차를 하는 걸 자주식 주차라고 하거든요. 이 자주식 주차장인지 기계식 주차장인지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, 이 기계식 주차장은 조금 고장률이 좀 높아요. 그래서 따로 관리인을 두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. 그렇게 되면 또 관리인 비용도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. 또 만약에 기계식 주차장에 사고가 났을 때는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건물을 진짜 매수를 해서 이제 건물주가 되었다면 고정적인 비용을 생각 안 하실 수 없어요. 생각보다 은근히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. 당연히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비가 나올 것이고요. 물탱크 청소라든지 정화조 청소라든지 엘리베이터 점검이라든지 전기 안전 관리 업체를 또 따로 두어야 되고, 소방 안전도 마찬가지 업체를 또 두어야 되고, 화재 보험도 들어야죠. 청소, 미화 비용도 당연히 또 들어갑니다. 또 이렇게 건물을 잘 관리해 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연식이 되면 굉장히 또 잘 관리한 건물과 관리하지 않은 건물에 분명히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고, 또 임차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, 잘 관리된 건물들이 그것들이 훨씬 원활하게 잘 되니까 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. 관리 비용을 너무 아끼시다 보면 후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정 안 되면 건축주가 직접 관리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는 최근에는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부동산 회사들도 있고요. 또 임대까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월 전기 비용을 내시고 관리를 맡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또 세금이 있을 것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조금 공실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전략은, 꼬마 빌딩 시세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그만큼 많은 꼬마 빌딩에 관심을 두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의 그 공실이 굉장히 늘어나서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꼬마 빌딩이 인기가 많을 때 또 많은 대출을 위해서 꼬마 빌딩을 매입하신 분들은 이번에 보유세 인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한 부담을 안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노 대표가 드리는 팁은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 두고 저가로 나오는 금매 매물들을, 금매 꼬마 빌딩들을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. 자, 어떠한 부동산 상품이 인기가 많다, 또 투자 상품으로 좋다,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 꼬마 빌딩도 새로운 하나의 투자처가 되고 있고, 또 아무리 대출이 규제가 되고 정부 정책이 강화가 된다 해도 분명히 투자할 꼬마 빌딩들은 있다는 얘기죠.
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고 또 꼬마 빌딩에 투자할 곳이 나타났다면 조금 더 현장 분석도 많이 해보시고 또 주변 상황도 좀 많이 고려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계산을 철저하게 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또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꼬마 빌딩에 대해서 노 대표와 함께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감사합니다.